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뵀으니까 다짐하고 합시다. 준비됐죠? 손바닥이 따끔해야 되는데 그래야 집중력이 좋아지는데. 자, 준비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5월 오늘이 첫 주인데 첫 수업이죠, 우리. 근데 양도소득세 부분 중요하니까 뒤에 한번 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 과목이 요약집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그림 노트로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오늘까지는 그냥 그림 노트로 하는데 근데 이 노트로 하다 보니까 이론 지문이 여러분 조금 약한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요약집을 부수적으로 5, 6월 달에 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핵심 요약집을 다음번부터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들어가는데 조세 총론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할 거예요. 그 요약집에는 중간중간에 기출문제도 있고 빈출 오답 지문도 있고 지금까지 매주 프린트 나갔던 거 있었죠? 거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있고 그 단원 끝나면 뒤에 또 요약이 되어 있고 개정된 거 하나만 빼놓고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거 이제 다음번부터 수업할 때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오늘은 그때로 노트 있죠? 노트 가지고 수업하고 또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기출 특강이 5월 둘째 주부터죠. 다음부터 이제 우리 세법도 그 다음 주부터 기출 특강이 들어갑니다. 낮에. 근데 그 단원 끝나고 보통 학원에서 기출을 하면은 하루 날 잡아서 하는데 너무 부담이 크고 이해가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그 단원에 관련된 건 수업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기출문제로 다뤄보고 그러면 기출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기출문제를 다뤄보면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확 줄어들어요. 아,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압축이 되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그런 쪽을 신경 써서 문제를 수록했고 자, 그럼 오늘은 자,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세율 신고납부 비과세 부분 들어가는데 여러분 노트에 보면 이거 있죠?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 2월 과세라고 있어요. 있어요? 19번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증여재산 2월 과세가 무슨 뜻이냐? 증여를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증여를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증여세 부담을 여러분 증여세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부부끼리 증여는 10년까지 6억까지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부과 아니에요. 증여세 세금 부담 없이 부부끼리 증여할 수 있는 건 10년 동안에 얼마? 6억까지는 합계가 증여세가 없다. 그럼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 동안에 얼마?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그래서 세법을 아는 사람은 이 요거를 증여세 부과 안 하는 요 부분을 활용을 해서 남편이 누구한테 부인한테 증여를 하고 남편이 그냥 팔면 매매 차익이 많이 나오니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뭐를 하고 증여세 부과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고 부인이 중간에 받아가지고 팔면 보유기간이 짧으니까 매매 차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줄이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증여재산 2월 과세는 증여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안에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증여한 사람이 파는 걸로 보고 계산한다. 핵심이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요. 남편이 부인한테 뭐 했어요? 증여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파는 건 누가 팔았어요? 부인이 팔았죠. 그럼 양도세 누가 내야 돼? 부인이 내죠. 그런데 계산은 남편이 파는 걸로 계산한다. 남편이 옛날 무슨 가격? 취득 가격.
그러니까 부인이 파는 가격. 그러니까 모든 건 남편의 취득 가격, 취득한 날짜 그거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그걸 피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증여받고 몇 년 지나서 5년 지나서 팔아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증여재산 2월과세는 부모 자식 간의 증여를 받고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팔은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부담이 크겠죠. 자, 그래서 점검해 봅니다. 이걸 증여재산 2월 과세라고 하는데, 자, 그림 보시면서, 자, 아버지가 누구한테 자녀 또는 어머니니까 부부죠. 예? 둘이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뭐를 한다고요? 증여. 여기는 관계가 정해져 있어요. 형하고 동생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랬죠? 여기가 시아버지고 여기는 며느리다.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시아버지는 아버지가 착각하면 안 돼. 장인하고 사위도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왜? 부모 자식이 아니니까. 그죠? 누차 얘기하잖아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 같이 생각한다고요? 딸이라는 뜻이 아니야. 딸 같이 생각하겠다 이거야. 예? 장인 장모가 사위를 아들같이 보한다고? 생각. 여러분, 아들이 사는 음식이 맛있어? 사위가 사는 음식이 맛있어? 아들이 맛있어? 이런 사위가 없으시구나. 사위가 사는 게 맛있어요. 저 5월 8일 어버이날 수업이 때문에 못 가니까 수업이 없는 날 찾아서 양쪽 어머니 부모들 찾아뵙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미리 뭐 드시고 싶어요? 전화하면 몸도 안 좋고 맛도 없고 별로 맛있는 것도 못 느끼니까 그냥 집에로 와라 이거야. 근데 장모님한테 전화를 하면 그때부터 뭐를 합니까? 화장을 하면서 출발도 안 했는데 어디쯤 오니? 이거야. 진짜로. 아니 저희만 그런가? 우리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식당 가더라도 뭐 메뉴판 보고 한참 결정해요. 메뉴판 오면. 근데 장모님은 처음부터 그냥 탁 시켜요. 거침이 없어. 거침이 없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정의를 했다.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만 뭐를 했다고요? 증여를 했어요. 그럼 얘는 증여 받았으니까 보세요. 자, 뭐 내야 돼? 당연히 부동산 받았으니까. 그리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증여세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많이 낸다면 안 하겠지. 증여를 안 하겠지. 예? 부부끼리는 얼마? 6억.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인가 그걸 활용하려니까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증여를 받았어요. 요 사람들이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보였다. 양도를 냈다. 그러면 여기는 뭐 부담해야 돼? 양도소득세 계산해야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볼게요. 아버지가 이 부동산 옛날에 취득할 때 1억 주고 취득했어요. 얼마? 1억. 근데 증여할 때 당시 가액이 얼마냐? 5억이야, 재산 가치가.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부부끼리는 6억까지 뭐가 없으니까, 증여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어머니는 부담 없이 증여받겠죠. 예. 그리고 나서 요걸 요 사람한테 10억에 팔았다.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직접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직접 팔았으면 매매 가격 얼마? 10억에서 취득 가격. 그럼 매매 차익이 엄청나게 세금 많이 내야죠. 그런데 지금 누가 어머니가 받아서 팔았죠. 그럼 어머니의 취득 가격 얼마? 얼마에 팔았어요? 그럼 매매 차익이 이렇게 하는 게 세금 부담이 적겠죠. 의도는 그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들만 모르나? 아,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법에는 뭐라고?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돼?
누가 팔았어요? 어머니가 팔았잖아, 지금. 얘한테. 여기는 증여고, 얘는 팔았죠?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돼? 어머니가 내야 돼. 부인이, 그죠? 배우자가. 그러면, 얼마에 팔았어요? 취득가격 얼마? 5억. 그게 아니라, 남편의 무슨가에? 취득가에 얼마? 1억 가지고 계산한다. 이 얘기. 그럼 매매 차익이 얼마? 이해가세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요거 받았을 때 낸 뭐가 있으면, 증여세가 있으면 증여 없는 걸로 보고 여기 뭐 필요 경비를 여기다가 증여세 낸 거 더해서 요걸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건 몇 년 안에 팔았을 때 그럼 몇 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난 후에 팔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돼? 부인이.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취득가격은 부인의 취득가격 얼마? 매매 차익 얼마? 이거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하겠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건 몇 년 안에 팔았을 때만, 5년 안에 팔았을 때는 남편이 팔은 걸로 보고 계산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차익 나왔어요? 양도? 차익. 그럼 이제 이따가 공부할 건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거 하죠? 이때 보유기간은 이렇게 계산해요. 남편이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뭐 할 때까지, 부인이 양도한 날까지를 무슨 기간? 보유기간. 취득가격도 지금 누구 가격 가지고 계산했어? 남편의 취득가격이죠. 그러니까 취득한 가격, 취득한 날짜 전부 다 남편이 취득해서 파는 걸로 보고 계산할 테니까 이렇게 세금 부담을 많이 줄 테니까 몇 년 지나서 팔아라. 이해가세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느냐? 예외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남편이 1억 주고 산 걸 부인이 뭐 받았어요? 증여받았어요. 5억이죠? 예, 그리고 나서 아직 안 팔았어. 10억에 지금 팔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부동산 이제 공부하니까 항상 설계라는 걸 해야 돼. 부동산 취득했을 때 내가 세금 부담하는 부분, 그리고 팔았을 때 세금에 관련된 걸 생각을 해야 돼. 이미 다 저질러 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아직 팔 생각은 있는데 아직 안 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줄 알았지, 당연히. 그래서 세무사한테 마지막으로 점검하려고 찾아가서 상담합니다. 남편한테 내가 5억짜리 뭐 받았다? 증여받았다. 그리고 몇 년 안에 5년 지나가기 전에 뭐 하려고? 양도를 하려고 하면 요렇게 계산하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무사가 뭐라고 그래? 아닌데요?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몇 년 안에 팔면. 이해가세요? 그럼 세금 많이 내죠?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증여받고 했는데 그럼 어떡하나?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있긴 있어요. 하나 딱. 몇 년 안에 팔아도 5년 안에 팔아서 일이 가는 게 아니라 일이 가는 걸 인정해 주는 게 하나 딱 있다. 좀 힘들지만 있어요. 뭐? 자, 남편이 여기서 뭐 하면? 죽은 다음에 여기서 뭐 하면? 팔면 팔 때 누가 없어. 배우자가 없으니까 이 법을 적용 안 하고 일이 가겠다. 이해가세요? 아니 반대. 이게 아니라 일이 간다.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부인은 전화해야지. 출근했는데, 남편 출근했는데 직장을 당신 빨리 와. 큰일 났어. 우리는 팔면 이렇게 계산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산한대. 그럼 매매 차익 9억이면 9억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면 최소한 50%만 해도 5억인데, 그죠? 4억 5천에 10% 지방소득세 4,500 하면 5억에서 500만 원 빠지잖아. 예, 그러니까 5억을 당신이 앞으로 벌려면 힘드니까 그냥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 가장은 어떻게? 가족을 위한 거면 뻑이죠. 그죠? 그래, 뭐, 결단했어요. 그래서 뭐 했다면? 죽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면? 판다면, 이걸 적용해주겠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부인이 머리를 써. 그럼 팔 때 결론은 누가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다 이거지. 그래? 그러면 이혼하지?
이혼. 없잖아, 남편. 요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짜고. 위장으로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 그렇게 나서 뭐라고? 그렇게 할까봐. 이혼한 경우도 이리 간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뭐 했을 때만? 사망했을 때만 인정.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 다 문제로 물어볼 수 있지만 지문 하나로 물어본다면, 자,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 때, 5년 안에 팔 때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무슨 가액에서, 요거,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액? 취득 가격은 누구의 취득 가격이야? 증여한 누구? 남편의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존속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자, 여기 보세요. 배우자가 뭐한 후에? 사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혼한 경우는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증여자와 수준자 이 둘의 관계는 부부 또는 부모, 자식 간에만 이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 형제, 자매 안 들어가요. 예. 다음 적용 대상 무엇 증여했을 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 하면 회원권,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많이 물어보는 건 요거예요. 몇 번, 3번. 무슨 차익을 계산할 때, 요거 중요합니다.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증여자의 뭐, 취득 당시 가격을 공제한다. 이거, 무슨 차익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죠?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액에서 무슨 가액? 취득 가격은 증여한 누구? 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공제를 해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고, 요때 4번. 요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뭐 있어요? 증여세. 낸 거 있으면 여기 뭘로? 필요, 경비로 들어간다. 요 두 가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세율 적용할 때 무슨 기간? 보유기간 있죠? 예, 요것도 기억해야 돼요. 뭐, 5번.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 계산은 요렇게 계산해요.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그래서 그걸 증여자의 뭐한 날? 증여한 사람이 원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뭐한다? 계산을 하겠다. 요까지가 핵심입니다. 이해가세요? 정리하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무슨 차익을 양도 차익 계산할 때는 양도 가액에서 취득 당시 가격은 증여한 사람의 뭐 취득 당시 가액 가지고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고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뭐는 증여세가 있으면 필요 경비로 공제한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와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틀린데 그때 보유기간은 소급하는 거예요. 증여자의 무한날, 남편이 무한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하겠다.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증여재산 2월 과세라고 한다. 됐어요? 예. 다음.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부당행위 계산 증여 후 몇 년 이내 양도? 5년 이내 양도 나왔죠? 예. 여기 보세요. 요거는 지금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먼저 형이요. 누구한테? 동생한테 부동산을 뭐합니까? 증여를 해요. 아까 여기는 정해져 있었잖아. 부부간에 부모, 자식, 요 관계. 그죠? 여기는 부부도 아니고 부모, 자식이 아니라 형제, 자매, 특수관계, 친인척끼리 부동산을 보였어요. 증여했다. 부모, 자식 아니죠? 장인하고 사위도 여기 들어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도 여기 들어가죠. 부모, 자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증여를 하고 요 사람이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이에요. 똑같잖아. 증여재산 2월 과세와.
몇 년 안에? 5년 안에 여기서 누구한테 타인에게 뭐를 하면 양도를 하면 여기 보세요. 형이 저거랑 똑같이 얼마 주고 취득했어요? 1억. 동생한테 증여할 때 얼마? 5억. 얼마에 팔았다 지금? 10억. 예? 그러면 동생은 증여받았을 때 뭐 내고 부동산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고 증여받았으니까 뭐? 증여세 냈겠죠.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안에? 5년 안에 여기서 뭐를 하면 양도하면 여기는 뭐네? 양도소득세 부담하겠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형이 특수관계인 동생한테 증여를 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 친인척이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팔면 그냥 형이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예? 다시 친인척한테 뭐하고? 증여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형이 증여한 형이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하죠. 그럼 형이 계산해봐. 형이 양도소득세 계산하면 얼마에 팔았다? 10억. 취득가격은 1억. 매매 차익은 얼마? 9억.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다만 국가에서 볼 때는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금을 줄이려고 한 거 아닌가 조사를 해봐서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뭐 동생이 뭐 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는 뭐 동생이 증여받았을 때 뭐 냈어요? 증여세 냈죠. 그리고 요거 팔았을 때 뭐 냈어? 얘가 양도소득세 부담할 거 아니야. 얘 받았을 때 뭐 증여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두 개 합친 요 A 세금하고 형이 뭐? 형이 이건 동생이고 형은 요렇게 계산해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익 나왔죠. 이거하고 비교했더니 예? 여기나 세율법에서 이제 뭐가 나와? 세금 나오겠죠. 형이 직접 팔은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한 게 B야. 그런데 동생은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 부담했죠. A. 요거 비교를 해서 국가에서는 어떤 걸로 가야 돼? 그렇지. 둘 중에 세금이 뭐한 거? 큰 걸로 한다. 그래서 이게 더 뭐하면 크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혹시 얘가 직접 팔아야 될 부동산을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한 거 아닌가? 부당한 거래? 그래서 확인해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파는 걸로 계산했을 때 양도소득세, 얘가 증여받았을 때 뭐? 증여세, 팔았을 때 뭐?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서 요거랑 비교해 봤더니 어느 쪽이 더 큰 거? 그럼 이게 크면 직접 양도로 보죠? 여기 보세요. 여기서 직접 뭘로 봐? 형이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하니까 더 크다. 그럼 이걸로 가죠? 그렇다면 여기서 동생이 뭐 받았을 때 증여는 없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럼 여기 증여세 낸 건 어떻게? 환급법. 취소니까 증여 아니고 얘 팔았죠? 양도로 보지. 얘가 파는 걸로 보니까 이해가세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 준비석이면 무조건 증여재산 이월발생. 둘의 관계가 친인척이다 그러면 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자, 갑니다. 개념이 그거예요. 20번인가요? 자, 이걸 부당행위 계산. 그래서 증여받고 몇 년, 5년 안에 우회적으로 팔았다. 직접 팔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갑이 누구한테? 특수관계인 을한테 뭐를 한다고요? 증여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는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겠죠. 이해가세요? 그리고 몇 년 안에 증여받고 5년 안에 여기서 둘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중에서 빼요. 2월 과세로 가니까 5년 안에 양도했죠. 그러면 을은 무엇도 부담해야 돼? 양도소득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도세 부과해야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세법은 뭘로 본다? 갑이 직접 뭐한 걸로 봐라.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 기본이. 예? 친인척을 통해서 몇 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직전부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맞아요. 그런데 단서가 다만 얘가 부담한 증여세와 얘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이게 더 하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럼 얘가 양도한 것이 더 크면 직접 부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보죠? 그렇다면 이 거래는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얘가 낸 증여세 낸 거, 취득세 말고 증여세. 증여세는 환급대성 증여세 부과하지 않으니까 되돌려받고 요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냈으면 환급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예.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합니까? 취득세는 별개야. 등기했으면 그냥 취득세 돼. 억울한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전도 보고, 자, 1번 특수관계인 친인척과 거래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기억하세요. 2번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뭐했고 증여했고 수증자가 몇 년 안에 5년 안에 뭐하는 경우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번 당초 누가 증여자가 직접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겠다. 됐어요? 다만 4번 수증자가 얘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세금이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5번 3의 경우 직접 양도로 볼 때는 당초 을이 부담한 증여세는 부과됐던 거 뭐한다? 취소. 그럼 낸 세금 있으면 환급 받아야 된다. 이해가세요? 예? 예. 그리고 위 3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여기 보세요. 그럼 얘가 3의 경우 3이 뭔데?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누가 이제 양도소득세 내야 돼? 얘가 양도소득세 내야죠?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니까 그럴 때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와 누가? 수증자가 뭐하라?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왜? 여기 보세요. 얘가 뭐를 하고 증여를 하고 얘가 몇 년 안에 5년 안에 팔았는데 얘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외국으로 이민 갈 수도 있고 행방불명 될 수도 있잖아. 얘한테 지금 뭐 내야 돼? 양도소득세 부과해야 되는데 이미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국가가 손해보잖아. 그럴 때는 너도 세금 내라 이거지. 얘가 양도소득세 내야죠. 그런데 얘도 뭘로 간다? 연대 납세 의무가 또 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얘가 뭐를 하고 증여를 하고 외국으로 이민 갔어. 예? 그럼 얘는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팔았어요. 그러면 일단 얘가 직접 뭐 한 걸로 봐? 양도한 걸로 보니까 얘가 양도소득세 돼야죠. 그런데 사라졌잖아. 그럼 국가가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럴 걸 대비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누가 수증자가 연대 납세 의무를 아주 어려운.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이거는 포기해도 돼. 근데 너는 왜 이거를 하니? 한 번 정도는 하겠다 이거. 지문 하나 때문에. 여기 요 둘의 관계가 부모 자식이면 뭐고? 증여재산 2월과세고 부모 자식이 아니면 부당행위. 그죠? 직접 양도로 볼 수도 있고 얘가 양도한 걸로 볼 수도 있다. 세금이 뭐한 거? 큰 거.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다음 장. 이제 요거는 알아야 돼. 그 다음 장. 부당행위 계산 뭐라 그랬어요? 고가, 양수, 고가, 양수, 저가, 양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당행위가 뭐냐? 세법은요. 소득세법에는 부동산을 팔았는데 짜고서 친인척 간에 짜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부당한 거래를 했을 때는 걔들이 계산한 거 인정 안 하고
세무서장이 조사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무슨 내용이냐 보세요. 개념부터 볼게요.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아파트를 팔았어요. 부동산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했어요. 얼마? 10억을 지급했다 이 얘기야. 누가 봐도 매매죠? 그죠? 그럼 얘 부동산이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고 얘는 돈이 빠져나갔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럼 요 등기는 어디 가서 합니까? 등기소 가잖아요.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등기소에서는 자동으로 컴퓨터 전산망에 따라서 이 자료가 두 군데로 가요. 예? 자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한 건 행정관청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등기하는 순간 컴퓨터를 통해서 시장 군수한테 이 자료가 가요. 얘 부동산이 이 앞으로 등기됐는데 세금 부분 혹시 참고하라고. 또 요거는 어디로 가? 국세청으로 가요. 국세. 양도소득세 참고하라 이거지. 그럼 양도소득세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담당자 공무원 책상 위에 컴퓨터에는 이게 떠 자료가.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끝나면 내일 여행 가기로 했어. 오래간만에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온통 어디에 신경 써? 내일 갈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어요. 컴퓨터에 이게 떴어 화면에. 그래도 신경 안 써 넘어갔어. 아 그럼 넘어간 거라니까. 통과됐잖아. 예? 그런데 할 일이 없어서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딱 있는데 떴어. 그래서 컴퓨터를 클릭을 해요. 갑하고 을하고 클릭을 했더니 이게 갑이라고 안 하고 형이라고 나타나고 얘는 동생이라고 나타나. 컴퓨터 전산망에 직계, 전비서, 형제, 반계, 혈족까지 다 친인척이 나와.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오른팔로 심어놔야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세무서장, 국세청장 그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 경쟁을 했다 대통령 선거할 때 깐죽대면서 겨우겨우 내가 이겼어. 근데 옆에서 야당으로 됐지죠? 야당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꾸 선동을 하고 협조를 안 해줘. 그럼 내가 국세청장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비서실장한테 잘 지내? 그 얘기는 뭐야? 알아서 정리하라 이거죠. 나는 한마디도 얘기하는 거 잘 지내? 이랬잖아. 알아서 듣는 거야 비서실장은. 그럼 국세청장한테 걔 잘 지내? 그거야. 그럼 국세청장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바로 들어가면 눈치채잖아. 그러니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친인척이 하는 사업체에 세무조사 나가는 거야. 안 나가고 이 사람의 관계가 있는 친인척을 통해서 사업체 하는데 세무조사 나가요. 그럼 얘기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세무조사 나온다고 계속. 그러면 눈치를 정치하는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처음처럼 좋아하거든. 처음처럼 하나 가지고 와서 한잔하면서 미안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정치란 안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자료를 알아서 확인해봤어요. 그냥 친인척이죠? 그럼 냄새가 나. 그러면 이 아파트 여러분은 어쩌다 팔았지만 세무서 담당 공무는 그 주변에 매일 매매 가격이 들어오니까 견적도 뽑아 시세 다 알아. 근데 이 아파트의 시가가 12억이야. 근데 얘는 얼마? 10억의 거래에다 냄새나죠. 친인척이니까. 그럼 이거 부당한 거래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분에 따라서 할 수는 없잖아요. 법 규정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법에는 부당한 행위로 계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시가와 주고받은 뭐가 대가, 그 뭐가 차이나는 금액이, 차액이, 요 차액이. 그럼 지금 시가 얼마? 12억. 대가는 10억. 매매차, 요거 차액이 2억이죠. 이거 정상적인 거래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법 규정을 보면 요 차액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면 부당거래야. 아니면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부당거래다. 그러면 얘는 얼마 차이 났어요? 3억 이상 차액이 발생
안 했지만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요. 시가가 12억이잖아요. 10%면 1억 2천, 5%면 6천만 원. 5% 이상 차이 나죠? 볼 것도 없이 이거 무슨 거래요? 부당거래법에 해당이 되니까. 그때는 뭘로 본다? 너네들끼리 거래한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부인. 너네들끼리 거래한 건 행위를 부인하겠다. 법에. 그럼 뭘로 한다? 세무조정은 조사위는 시가로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매매 가격이 대가 10억이 아니라 얼마? 얘는 10억에 팔았다고 양도소득세 신고 들어왔겠죠? 이게 아니라 얼마? 12억으로 하고 차이 나는 거 얼마? 2억에 대한 세금 계산해서 너 일부러 줄였죠? 과소신고 가산세 고의성이 없지만 10%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그러면 40% 가산세가 붙는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부당한 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 특징은 얘하고 아무 관계없는 갑하고 거래했다. 친인척이 특수관계인이 아니죠. 여러분 내 아파트 10억짜리를 내가 1억에 팔 수도 있잖아. 정신이 확 끄덕해서. 내 맘이지.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런데 친인척 간의 거래는 안 된다 이거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관계없어요. 조건이 누구랑 거래? 특수관계인과 거래. 이때 누구는 빼고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 요때 배우자하고 누구? 직계, 존비속, 부모, 자식은 뭐 한다고? 부부끼리 거래는 제외. 왜 제외야? 그렇지요.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가니까? 증여로 가니까 계산하지 마. 그건 빼고 친인척이 그 외에 친인척끼리 거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그건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한다. 이 얘기인데,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매도자 누가? 갑이 팔았어요. 누구한테? 특수관계인한테 팔았습니다. 매도자, 매수자. 부동산을, 요 부동산, 얘 시가가 얼마짜리인데, 시중 가격이 10억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부동산을 얘 앞으로 뭐 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얘는 아무것도 안 줬으면 얘는 증여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대가를 줬습니다. 얼마를 줬어? 8억. 누가 봐도 매매죠? 그런데 둘의 관계가 특수관계이냐? 자, 이럴 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얼마예요? 예? 2억 차이 나죠? 그럼 그 시가가, 이 차액이 시가의 5%나 3억 이상 둘 중에 해당되면 부당한 행위로 본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경우, 여기 보세요. 누구와 거래했어요?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이때가 뭐냐? 인정된다는 얘기는 시가 차이 나는 금액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무슨 거래?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때는 여기 2번 보세요. 이 경우는 취득 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한다. 너네들이 거래한 건 인정 안 하고 뭘로? 시가로 계산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핵심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부당하게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면 인정하지 않고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한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양도 차익을 계산하려면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무슨 취득 가격이 들어간 필요 경비를 빼면 무슨 차익? 여기 필요 경비에 무슨 가액 대표적으로 취득 가격이 있죠? 예? 여러분, 양도 차익이 적어야 세금 조금 내죠? 예? 그럼 이걸 줄이는 방법은 무슨 가액을, 양도 가액을 낮추거나 다운계약서. 요거는 취득가격을 높게 하면 뭐가 조금 나와? 양도차익이 조금 나오잖아요. 이게 부당한 행위야. 이게 적어야 세금 조금 나니까. 그래서
양도가액을 낮췄다. 뭐야? 저가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 다운계약서. 그죠? 이거는 뭐야? 취득가격을 높게 했어요. 친인척한테 취득할 때 짜고 높은 가격으로 고가로 양수 취득했다. 옛날에 취득할 때 친인척한테 취득했는데 짜고 높은 가격으로 해서 나중에 팔 때를 대비해서. 이게 부당한 행위예요. 이해가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팔고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옛날에 친인척한테 취득하면서 업계약서 작성했다. 그러면 그게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들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면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부당한 행위로 보겠다. 이해가세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험에서. 이론이니까. 취득할 때 가격을 낮췄어요. 옛날에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취득세 조금 내려고 취득 가격을 낮췄어요. 그러면 지금 팔 때는 무슨 차익이?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오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그건 부당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많이 나오면 세금 많이 내죠? 이게 부당한 행위야? 아, 세금 많이 내는데 부당한 행위야? 국세청에서 표창장 줘야지. 아, 세금 많이 내는 건 부당행위가 아니니까 세금을 뭐 하려고? 줄이려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거, 그게 부당한 행위예요. 이해가죠? 아, 팔 때 양도가액을 높였다? 예? 이거 그냥 있고 이거 높였어요. 업계약서 작성했어. 그럼 뭐가 많이 나와? 그럼 이것도 부당행위야? 아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 부당거래가 아니에요. 양도 차익을 줄이는 거 어떻게 줄여? 다운계약서. 취득할 때 업계약서. 그죠? 예, 그래서 명칭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가로 뭐 했다? 양수 취득했다. 낮은 가격으로 뭐 했다? 양도했다. 그래서 차액이 이렇게 났을 때는 부당한 행위로 본다. 질문 하나로 물어봐요. 뭐라고?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차액이 발생하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가격, 취득가격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을 한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자,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끝났어. 다음 이제 갑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많이 시험에서 언급되는 건 첫 번째 얘기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재산, 이월과세, 부모 자식 간의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증여한 남편의 취득 가격 가지고 계산하고 남편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2번 갑니다. 과세표준 계산할 때 여기 보실래요?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저번 시간에 한 거 무슨 경비, 필요 경비 차감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익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서 나온 것이 양도 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소득이 아니라고 소득 금액.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 소득 무슨 공제? 기본 공제를 해서 나오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다. 여기랑 이제 세율 곱하면 세금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공제하는 지금 공부할 게 뭐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야 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뜻이 무슨 말이냐? 글자 그대로 여기 나왔네. 장기 뭐라고? 장기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오랫동안 가지고. 여러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투기가 아니라 투자. 사고 팔고 단기간 하면 투기. 그죠? 그래서 얘는 3년을 장기라고 그래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몇 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투기로 보지 않는다. 투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물가가 상승하죠. 매매 차익이 많이 나와요.
단기간에 파는 사람,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부동산 취득에 넣어서 6개월 가지고 있다 팔았어요. 을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취득해서 5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 예? 누가 매매 차익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을이 많이 나오지. 얘는 6개월 전에 취득했으니까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양도 차익이 조금 나오지만 얘는 기간이 길잖아. 기간이 길면 길수록 물가 상승이 올라가니까 이게 많이 나오죠. 그럼 얘는 투기했지만 얘는 투기 안 했어요. 근데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불이익을 당하잖아.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동산을 3년 이상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면 투기한 거 아니니까 보유 기간 동안에 물가가 상승한 비율만큼은 요 양도 차익에서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럴 테니까 투기하지 말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아라. 그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이해가세요? 우리나라 안에 자산만.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가서 투기하면 돼, 안 돼? 되지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가서 투기해도 돼요. 왜 돈 벌면 우리나라 돈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투기하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이 뭐야? 국내 자산만. 그래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떤 거에 대해서 하느냐. 자, 먼저 양도 차익에서 뭘 빼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면 뭐가 나와?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이 국내 자산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 있는 거 팔았을 때만 공제를 해주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해야 된다. 이해가세요? 3년은 기본적으로 채워야 돼요. 취득에서부터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 몇 년? 3년이다. 그런데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도 안 해주는 게 있어요. 공제해 주는 게 정해져 있다. 부동산 투기에 많이 이용되는 것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팔아도 공제해 주는 건 딱 3가지. 부동산이죠. 첫 번째, 토지하고 건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상가는요, 주택은요, 임야는요, 다 부동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부동산. 그럼 부동산 말고는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근데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 가로 안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조합원으로부터 뭐한 거? 취득한 건 뭐 한다고? 제외. 그러니까 원래부터 입주권은 조합원인 사람만 가지고 있다 파는 것만 혜택을 주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입주권을 사서 파는 건 안 해줘요. 투기니까. 그래서 전매는 안 된다 그랬죠. 예? 한이 적어서 전매를 했는데 전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조합원으로부터 뭐한 거? 취득한 입주권은 제외. 그러니까 원래부터 조합원 입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서 지금 파는 거 그건 안 된다. 됐어요? 다음. 그러면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부동산 조합원 입주권 양도. 그러면 분양권 같은 건 공제 안 해주죠? 예? 분양권 안 되잖아.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주식 같은 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도요,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 하더라도 미등기 자산은 안 됩니다. 미등기 자산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대상 자산하면 부동산은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죠. 근데 등기 안 하고 미등기 전매. 여러분, 부동산 취득해놓고 자기 앞으로 뭐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판다는 얘기는 양도소득세 조금 내겠다? 아니야. 한 푼도 안 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자기는 싹 빠지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세법에서 재질이 제일 나쁜 거야. 그래서 미등기 자산은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물론 조금 뒤에 가서 등기를 안 하고 팔아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그런 거 빼놓고는 미등기 자산은 공제 못 받아요. 또 하나, 조정지역의 몇 주택, 2주택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투기로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자,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조정지역에 2주택 그랬는데 조정지역에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면 안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 주택이 전체 몇 개 이상인데 2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양도하는 주택이 어디 있는 거?
그렇죠. 조정지역에 있는 걸 팔 때 안 해준다 이거지. 여러분, 강원도는 조정지역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강원도에 주택 하나 있어. 김포 조정지역이죠? 예? 그러면 김포에도 하나 있어. 그럼 주택 몇 개야? 근데 저기 강원도 거 먼저 팔면 공제해줘 안 해줘? 해줘요. 조정지역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건. 여러 개 있는데 2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양도하는 그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걸 팔 때는 안 해준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강원도 주택하고 여기 김포에 주택이 있으면 강원도 거 먼저 팔면 이거 공제해줘.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 하나. 그거 요번에 팔아도 공제해주죠? 왜? 2개가 아니니까. 순서만 바뀌면 얼마든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제해주는, 공제는 어떻게 하느냐?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이 나오면 거기다가 공제율을 곱하는데 이 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틀린 거예요. 보유 기간, 취득에서부터 구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을 무슨 기간? 보유 기간. 이때 공제율은요 2가지야, 2가지. 첫 번째, 일반 자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뭐 조합원, 입주권. 이것은 6에서 몇 프로, 최고가 30%. 이거는요 1년에 몇 프로씩이라는 얘기야? 2%씩이에요. 몇 프로? 2%.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부터 해준다고? 기본이 3년 보유잖아요. 3년. 근데 1년에 몇 프로씩 계산해? 2%. 그럼 3년이면 6%. 이해가세요? 그럼 30%, 최고가 30%면 몇 년? 15년. 그러니까 연수에 따라 틀리다. 근데 기본은 몇 년 채워라? 3년. 그럼 기본 몇 프로? 6%. 그럼 4년이면 8%, 5년이면 그러니까 1년 차이가 몇 프로? 물가 상승률 2%씩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 공부한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요. 요거 니은 1주택 그랬죠? 이건 1세대 1주택이에요.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은 한 가족이 주택 몇 개 딱 오늘 공부할 건데 하나죠? 그럼 투기 안 했잖아. 하나니까. 그래서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몇 년 채워서 아니 2년만 가지고 다 팔면 세금 내지 마. 비과세요. 1세대 1주택은 몇 년 가지고 있다가 물론 조정지역은 2년 살아야 되는데 2년만 기본 채우면 되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이 아니라 20년을 가지고 있다 팔아도 세금 내는 거 있어요. 실거래 가격 12억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건 고가주택이야. 그건 세금 내야 돼. 예?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래 가격이 12억을 뭐하면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라고 해. 고가주택은 비과세 안 돼요. 무조건 과세야. 과세. 근데 다 과세하지 않고 9억, 12억을 안 넘었으면 안 냈겠죠? 그래서 12억을 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을 얘기한다. 무슨 주택? 요거는 고가주택. 12억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고가주택은요. 자, 최저 몇 프로부터? 20%부터 엄청 많이 공제해줘요. 왜? 원래는 세금 안 내야 되는데 12억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죠. 그래서 세금 부담을 웬만하면 줄여주겠다. 최고 몇 프로까지? 엄청나게 공제돼요. 80%까지. 양도 차익이 1억 났으면 최고 80%면 8천만 원까지 공제해주겠다. 거의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안 했으면 세금 내지 마. 아예 계산 안 해. 근데 12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내긴 내는데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이해가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은요. 보유기간 4%, 1년에 4%, 거주기간에 따라서 연 4%다. 여러분 보유는 뭐죠?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고 거주는 뭐냐? 주민등록 이전에서 살은 기간.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요. 요거 충족해야 돼. 기본 몇 년? 2년은 살아야 돼. 기본. 2년을 살지 않아서 거주 안 했다. 그러면 6에서 몇 프로? 30%로 가는 거예요. 이런 혜택을 안 줘요. 까다로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몇 년은 살아야 돼.
3년 이상 보유한 과정에 최소한 몇 년은 살고 있었어야 돼요. 2년은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제 혜택을 주겠다. 공제 금액은요, 이따가 할 거예요. 그래서 6번, 1세대 1주택은 몇 년 거주 못했으면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세 월세 주다 보니까 본인들은 거기 가서 살은 적이 2년 못 살았어요. 그러면 6에서 몇 프로? 30%로 가는 거예요. 80%짜리 공제 안 해주겠다. 80%짜리로 가려면 몇 년 살았어야 돼, 기본. 2년.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간이 나오잖아, 보유기간. 이거 계산할 때 여기 2번은 기억하셔야 돼. 몇 번? 2번. 아까 증여재산 2월 발세 있었죠?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고 몇 년? 5년 안에 팔면 증여한 남편의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2번이에요. 증여재산 2월 발세의 경우는 증여자의 무한 날부터, 그러니까 남편이 무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부인이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소득 세율할 때 이게 나옵니다.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 틀리다 그랬는데,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잠깐 순서 바꿔서. 자, 요거부터 보죠. 자, 여기 일반 자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자산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은 1년에 몇 프로? 2%씩의 주민등록 두고 살아라 그런 거 없어. 그냥 보유만. 자, 3년 가지고 있었다. 몇 프로? 5년 가지고 있었다. 2호. 이해가세요? 10년 가지고 있었다. 1년에 몇 프로씩? 15년 가지고 있었다. 최고가.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은 20년 가지고 있다 파나 16년 가지고 있다 파나 다 똑같아. 그냥 최고가 몇 프로? 30%가 최고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자는 여기 보세요. 보유기간 1년에 몇 프로? 4%씩 계산하고 따로. 그 다음에 거주 몇 년 살았니? 거주기간에 따라서 1년에 몇 프로? 4%. 그런데 반드시 1세대 1주택은 몇 년은 충족하라고 그랬어요? 2년은 거주하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제 따로 계산해요. 보유기간에 따로 계산, 거주기간 따로 계산. 그럼 보세요. 자, 몇 년 가지고 있었다? 3년 가지고 있었다. 1년에 몇 프로씩? 4%, 3, 4, 12. 됐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3년 가지고 있는 기간에 2년만 거주했다. 주택 취득해놓고 몇 년 됐는데 3년 됐는데 주민등록 두고 사는 건 몇 년 살았어? 그러면 1년에 몇 프로씩? 그럼 몇 프로? 2년이니까 8%잖아요. 그러면 3년 보유 몇 프로? 12%. 2년 거주면 그럼 합쳐서 그래서 최저 몇 프로? 20%부터 공제하는 거야. 최소한의 몇 프로? 주택을 사놓고 3년 가지고 있었는데 2년 동안 살다가 1년은 전세 월세 줬어. 그러면 2년만 살았죠? 그러면 8%. 3년 가지고 있었죠? 별도로 3, 4, 12 합쳐서. 이해가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5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5년 동안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몇 프로? 20%. 근데 3년만 살았네, 거기서. 그럼 3, 4 합치면 32%를 공제한다. 이해가세요? 아직 잘 정리가 안 돼도 돼. 여기까지 올 때까지만 정리하면 돼. 예? 자, 7년 가지고 있었어요. 몇 프로? 28%죠? 근데 7년 가지고 있는 기간에 주민등록 두고 5년만 살아서 5년, 5, 4, 20 합치면 48%를 공제해준다. 보유기간 따로 계산, 거주기간 따로. 기본 몇 년 거주하라. 2년 거주 안 하면 일이 가는 거야. 이해가세요? 이런 혜택을 안 준다. 자, 여기 보세요. 10년 가지고 있었어요. 몇 프로? 40%. 5년 동안 살았어요.
20% 합치면 60% 공제. 됐어요? 이제 마지막 이것만 맞추면 이제 이러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더. 10년 가지고 있었어요. 몇 프로? 10년 동안 살았어. 합치면 최고가 80%.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이제 이거 틀리면 이해 못한 거예요. 자, 10년 가지고 있었어요. 몇 프로? 아니요. 5년 가지고 있었어요. 몇 프로? 6년 거주했어. 이건 있을 수가 없지. 사놓기 전에 거주한 건 안 되니까 거주 기간이 더 길 수는 없다. 됐어요? 이렇게 공제해 준다 이거지. 1세대 1주택. 근데 여기에는 기본 몇 년은 거주하라? 2년 거주 안 했으면 1이 가는 거야. 여기는 거주 기간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2%씩만 해주니까.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 하나 볼래요? 여기 동일한 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다 해줘. 양도할 때마다 요건만 충족하면 10번이라도 다 공제해준다. 이해 가세요? 예, 그거. 또 하나. 여기. 2번이 무슨 뜻이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을 가족에다 팔았다. 외국인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데 비거주자는 6에서 몇 프로? 30%만 해주는 거야. 이거 80%짜리 없어요. 비거주자는. 거주자한테만 혜택 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누가? 부시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콜라병 모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김포에다가 아파트 사놨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걔가 팔았어. 그럼 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 안 해줘? 해줘요. 외국인도 우리나라 거 팔만 해준다니까? 그런데 이건 안 해주지. 6에서 몇 프로. 아니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부시민이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고 걔한테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나? 위아더 월. 전 세계가 한 가족이야? 말이 돼? 대한민국 국민한테만 1세대 1주택, 2주택, 3주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외국인은 그런 거 없어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도 1세대란 말을 안 해. 그냥 부동산이야. 여기로 가. 이해가세요? 요거 혜택은 거주자한테만 혜택을 준다. 됐습니까? 예, 잠시만 쉬었다 갑니다.